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헬스장을 다녔습니다. 동네 친구들과 함께 취미로 시작한 운동이었죠. 3년 정도 꾸준히 하다 보니 고등학생 치고는 몸이 좋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자연스럽게 학교에서도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20살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보디빌딩 대회에 나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학교 1학년을 다니면서 처음으로 PT를 받았고 6개월 정도 노력해서 대회를 준비했습니다. 결과는 병풍이었죠. 첫 시합부터 배부를 수는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군대를 다녀온 뒤 복학을 해야 했지만 성적에 맞춰간 학교였던 탓에 망설여졌습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뭘까? 저는 진짜 원하는 걸 찾기 위해 잠시 멈췄습니다. 전역 후 1년 동안은 집 근처 고깃집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출근 전에는 늘 운동을 했고 자연스럽게 헬스 트레이너라는 길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운동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1,100만 원을 모았고 고깃집 일을 그만둔 뒤 집 근처 헬스장의 구인 공고를 보고 트레이너로 지원했습니다. 25살 본격적으로 제 길을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트레이너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월급이 적어서 힘들었습니다. 월세 내고 생활비하고 적금하니 남는 게 없더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입소문이 났고 수업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많을 땐 한 달에 130개에서 160개 정도의 수업을 했습니다. 정말 잘 벌릴 때는 1,000만 원까지 벌어본 적도 있었고 평균적으로 따져도 400만 원 이상은 꾸준히 벌었습니다. 저는 항상 인사를 잘했고 외모도 깔끔하게 관리했습니다. 그런 모습 덕분인지 회원분들이 감사하게도 잘 등록해 주셨습니다. 또 깍듯하게 대하면 회원님들도 좋아해 주셨습니다. 사실 회원분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트레이너가 성의 있게 가르치는지 아니면 핸드폰만 보면서 대충 하는지. 저 역시 트레이너가 되기 전에 PT를 받아본 경험이 있었기에 그 눈치를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이 트레이너는 진짜 신경을 써주는구나. 이 사람은 그냥 대충 하는구나. 한 번만 받아봐도 금세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직접 운동하는 것과 누군가를 가르치는 건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람마다 이해도도 다르고 몸의 유연성도 다르고 중량을 다룰 수 있는 수준도 달랐습니다. 그래서 회원님들마다 다르게 맞춤형으로 알려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분을 잘 맞춰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8년 동안 수업도 하고 바쁘게 살아가면서도 저는 꾸준히 보디빌딩 대회에도 나가서 10등, 6등, 4등, 그리고 결국 1등까지 했습니다. 물론 엄청 큰 대회는 아니었습니다. 작은 대회더라도 몸을 만들고 나가서 입상하려면 식단 및 운동까지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옆에서 제대로 PT를 지도해주는 선배가 있었기에 실력도 늘었고 몸도 좋아졌습니다. 그렇다고 내추럴 프로 카드나 체급별 그랑프리 같은 큰 욕심은 없었습니다. 소소하게 적당히 벌고 적당히 성취하는 것, 그게 제 목표였습니다. 주변에는 트레이너로 직장인들보다 더 잘 버는 동료들도 많았습니다. 저는 선수로 완전히 나가기보다는 트레이너로서 경력을 쌓아가는 게 제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개나 소나 하는 트레이너라는 말을 듣기 싫어서 생활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도 취득했습니다. 필기, 실기, 구술, 연수까지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그만큼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렇게 32살이 되었을 땐 제법 노련한 트레이너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를 신뢰해 주시는 회원님들도 꾸준히 계셨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한 회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모은 돈은 약 5천만 원. 이제는 직원이 아닌 제 이름으로 된 헬스장을 직접 운영해보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물론 대형 프랜차이즈처럼 큰 규모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1인 PT샵으로 작게 하고 싶은 생각이었습니다. 제 돈에 대출 조금 얹어 시작할 계획이었습니다. 계산을 해보니 50평 규모의 5천만 원으로도 대출 없이 시작할 수 있겠더군요. 마침 1인 PT샵을 운영하던 지인에게 정보와 여러가지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기구는 거의 중고로 들여오고 인테리어도 화려하게 하지 않고 심플하게 꾸몄습니다. 이제 드디어 제 꿈이 현실이 된 겁니다. 헬스장을 처음 열었을 때 가슴이 벅찼습니다.
드디어 내 이름으로 된 공간이다. 간판에 불이 켜지고 새로 칠한 페인트 냄새가 나는 그 순간은 잊을 수 없었습니다. 기구마다 걸레질을 하고 거울을 닦으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열심히 하면 반드시 잘 될 거야. 처음엔 지인들이 몇 명 등록했습니다. 축하한다고, 응원한다고, 오픈 이벤트니까 등록해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인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헬스장은 기본적으로 회원수가 생명입니다. 임대료,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 그리고 기본 생활비까지 매달 나가는 고정비를 감당하려면 회원이 최소 몇십 명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문을 열고 보니 사람들이 생각보다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홍보가 부족했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전단지를 돌리고 SNS에 광고도 해봤습니다. 첫 달은 이벤트로 등록비를 깎아주고 친구 소개 이벤트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회원이 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주변에 이미 대형 헬스장이 너무 많았던 겁니다. 최신식 기구에 수영장과 사우나까지 갖춘 대형 체인. 심지어 가격도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회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큰 곳을 선택했겠죠. 저는 회원 한 분에게 더 잘해드리려고 했습니다. 운동법을 꼼꼼히 알려드리고 식단 상담도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정성이 사람들을 붙잡아두기엔 부족했습니다. 사람들은 친절보다도 시설과 편의성을 원했습니다. 첫 달 적자가 났습니다. 그래도 첫 달이니까 그렇겠지. 곧 좋아질 거야.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두 달, 세 달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회원 수는 늘지 않았고 고정비는 그대로였습니다. 매달 통장을 열어볼 때마다 한숨만 나왔습니다. 밤마다 누워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이번 달 임대료, 전기세, 수도세 생활비까지 합치면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훨씬 많았습니다. 버틸 수 있는 건 제가 모아둔 자금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언제까지 버텨줄 수 있을까요? 회원이 없는 헬스장은 텅 빈 공간일 뿐입니다. 기구 위에 먼지만 쌓여가고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점점 초라해져 갔습니다. 처음이니까 조금만 버티면 된다고 스스로 위로했습니다. 회원 수는 늘지 않았고 고정비는 그대로였습니다. 특히 여름이 되자 에어컨을 하루 종일 틀어야 했습니다. 운동하는 공간이 덥다고 불평하는 회원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 전기세 고지서를 받아볼 때마다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발버둥 쳤습니다. 당근이나 네이버에 광고비를 써보기도 했고 직접 홍보 전단지를 뿌리며 홍보를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광고비는 광고비대로 나가고 들어오는 회원은 거의 없었습니다. 심지어 등록했다가 한 달 만에 그만두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시설이 조금 불편해서요. 회사 앞에 더 큰 헬스장이 있어서요. 돌아서는 사람들을 잡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회원분들을 붙잡기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해봤습니다. 수업 시간 외에도 운동법을 알려드리고 식단도 직접 짜드렸습니다. 밤에 집에 돌아와서도 회원들의 카톡을 받아주며 상담해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떠나는 사람은 계속 생겼습니다. 한쪽에선 빚이 줄어들고 있었지만 다른 한쪽에선 통장이 점점 비워지고 있었습니다. 통장 잔액이 떨어지는 속도가 회원 수가 늘어나는 속도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밤마다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부족해서 사람들이 떠나는 걸까? 스스로를 탓하며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적자는 그림자처럼 제 삶에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눈을 뜨면 돈이 걱정됐고 눈을 감아도 불안이 몰려왔습니다. 적자가 쌓여가자 저 혼자만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서서히 무너져 갔습니다. 가족들은 처음에는 응원해줬습니다. 네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해봐라. 고생은 하겠지만 분명 잘 될 거야.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괜히 시작한 거 아니냐? 빚까지 내면서 왜 이런 고생을 하니? 처음엔 격려였던 말들이 이제는 비난처럼 들렸습니다.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엔 축하한다며 꽃바구니를 들고 찾아왔던 사람들이 점점 연락을 줄였습니다.
제가 한 달만 등록해달라 부탁했을 때는 대충 웃으며 넘겼지만 그 뒤로는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었습니다. 마치 제가 실패라는 낙인이 찍힌 사람처럼 멀어져 갔습니다. 회원들에게도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이 많았습니다. 여기 기구는 좀 낡았네요. 이 정도 시설이면 가격이 더 싸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최대한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제가 애써 닦아놓은 거울과 손수 조립한 기구들이 무시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예민해졌습니다. 작은 말에도 상처받았고 사소한 일에도 화가 치밀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괜히 짜증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집에 돌아와 혼자 후회하며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변해버린 걸까? 결국 망해가는 헬스장은 저를 사람들과 멀어지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적자보다 더 무서운 건 관계가 하나둘 무너져 내리는 일이었습니다. 사람을 잃고 신뢰를 잃고 결국 저 자신마저 잃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회원이 늘지 않자 저는 방법을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자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가격 인하였습니다. 이번 달 한정, 등록비 무료 월 회원권 할인. 확실히 처음엔 몇 명이 등록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한 달만 끊고 떠났습니다. 남는 건 고정비보다 작은 수익과 더 큰 허무함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홍보 이벤트였습니다. 지인 추천 시 무료 PT 한 세션 제공, 인스타그램 인증하면 단백질 음료 증정, 작은 선물이라도 준비해서 사람들을 붙잡아 보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벤트 비용이 또 다른 지출로 다가왔습니다. 결국 남는 게 없었습니다. 세 번째는 광고비였습니다. 이미 했었지만 마지막 희망이라는 생각으로 좀 더 여러 곳에 맡기며 온라인 광고를 집행했습니다. 이 근처에서 헬스장을 찾는 사람들에게라도 노출되면. 하지만 클릭수는 늘었어도 실제로 발길을 옮기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광고비만 공중에 흩날린 셈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회원이 없으니 낮에는 텅 빈 헬스장에서 기구만 바라보다가 밤에는 노트북을 붙잡고 홍보 방법을 찾았습니다. 다른 트레이너들의 성공담을 읽으며 부러움과 분노가 뒤섞였습니다. 나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되는 걸까? 사실 저는 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며칠 밤을 새워 노력해도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대형 헬스장들의 넓은 평수와 최신식 기구들, 그것들과 경쟁하기에는 제 공간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더 매달렸지만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은 늪에 빠져드는 기분이었습니다. 돈은 점점 줄어들었고 체력은 바닥나갔습니다. 결국 한계가 찾아왔습니다. 버틸 만큼 버텼다고 생각했지만 더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감당하기엔 통장 잔액이 너무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남은 건 빚과 끝없는 불안뿐이었습니다. 폐업을 결심한 날, 저는 한참을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처음 문을 열었을 때 환하게 웃으며 거울을 닦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난 열심히 살아온 것뿐인데 왜 이렇게 된 걸까? 제가 상상했던 미래는 이게 아니었습니다. PT샵을 차리고 안정적으로 돈을 벌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리는 것. 그게 제 목표였는데 모든 게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와도 결국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미래가 안 보인다며 떠났습니다.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를 보내주는 것이 어쩌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헬스장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초라하고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리는 해야 했습니다. 기간이 남은 회원님들께 직접 전화를 드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달까지만 운영하고 문을 닫으려고 합니다. 남은 기간은 환불 처리해 드릴 테니 시간 나실 때 방문해 주십시오. 저는 말을 하면서도 목이 메었습니다. 그동안 믿고 다녀주셨던 분들이 있었기에 더 미안했습니다. 그분들은 고생 많으셨어요. 라고 말해주셨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더 무거워졌습니다. 폐업 준비는 생각보다 고통스러웠습니다. 중고로 들여온 기구들을 다시 중고로 내놓아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손해는 불가피했습니다. 처음 살 때는 수백만 원 하던 기구들이 중고로 팔 때는 절반도 건지기 힘들었습니다. 하나둘 팔려나가는 기구들을 보면서 제 꿈이 조각조각 부서져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임대 계약을 정리하고 인테리어를 마무리하며 마지막 청소를 했습니다. 텅 빈 공간을 바라보는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여기서 땀 흘리던 시간, 회원들과 웃던 순간, 혼자 남아 거울을 보며 다짐하던 기억이 모두 스쳐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게 과거가 되어버렸습니다. 문을 닫고 나오는 마지막 날, 간판 불을 끄면서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그 순간 참을 수 없을 만큼 허무했습니다. 운동이 좋아서 시작했던 일이 결국 이렇게 끝나버렸습니다. 남은 건 실패라는 낙인과 빚이라는 짐뿐이었습니다. 헬스장을 닫고 난 뒤 저는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몸은 지쳐 있었고 마음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었고 밤에 눈을 감아도 불안이 몰려왔습니다. 내가 괜히 시작한 걸까? 애초에 감당할 수 없는 꿈이었던 걸까? 스스로를 탓하며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야 저는 하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좋아하는 것과 그것으로 먹고 사는 일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트레이너로 일할 때는 미처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비록 폐업은 했지만 좋은 경험이었다고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걸 다 내려놓으니 다시 살 용기가 조금씩 생기더군요. 다른 일을 해볼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도 있고 회사에 신입으로 들어가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특별한 기술도 없었고 적성에도 맞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트레이너 일을 시작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수업도 많이 하고 천천히 일어서 보려 합니다. 비록 꿈꾸던 헬스장은 사라졌지만 제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제자리에서 다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헬스장 간판을 볼 때면 마음 한켠이 쓰라립니다. 거기엔 제가 품었던 꿈과 흘렸던 땀, 그리고 버티지 못했던 시간이 겹쳐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시간이 헛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실패였지만 제 삶에서 반드시 필요한 경험이었으니까요. 헬스장은 망했지만 그 속에서 배운 교훈은 제 인생에 남아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운동을 사랑합니다. 다만 다시는 그 사랑을 돈으로 계산하려 하지 않을 뿐입니다.